그래도 정중앙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보다는 좀 가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아이유 잔머리. 아이유 씨 같이 아이유 잔머리. 아이유 잔머리 이식 정말 가능한가요? 많은 지금 여자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뭐 아이유 아이유 씨 같이 좀 그렇게 잔털을만 심어달라고 그렇게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잔머리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채취하는 뒷머리, 옆머리 이런 데서는 솜털 같은 모발을 찾기가 쉽진 않고요.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 잔머리는 모낭이 이렇게 잘 관찰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솜털 같은 걸 뽑아서 이식을 한다 해도 그 솜털들의 생착률이 생착률이 좀 정작 생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건 어쨌든 뽑은 모발을 적절히 배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각각 환자분들의 모발의 굵기거든요. 뭐 목덜미에 가깝다거나 혹은 양쪽 사이드 귀 쪽에 가까운 모발들이 그래도 정중앙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보다는 좀 가늘거든요. 개 중에 이제 저희가 가는 것들을 이제 모발 앞쪽에 배치를 하고 그런 걸 타겟팅해서 뽑아서 좀 잔머리 느낌을 내줄 수 있지만 본론적으로 잔머리 이식이 가능하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런 솜털들만 뽑아서 하는 거는 현재 기술로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머리 이식은 어렵지만 우리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잔머리 느낌이 나도록 의사들이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헤어라인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 이제 이마추 수술을 우리 부원장님 계실 때 이마추 수술도 했었는데 결국 이마추 수술을 하면은 이마 가장 앞쪽 라인에 있는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헤어라인 교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헤어라인 교정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전체적인 머리카락이 얇은 분이면 머리카락 굵은 분과의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식하지 않은 혹은 뭐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라인의 그 전두부를 한번 보시면 그 머리카락이 굵고 수치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지금도 비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해서 수술한 부위가 더 빼곡촘촘한 게 아니라 아주 수술한 티가 안 나게 원래 본인의 머리카락의 밀도와 풍성함이 어우러지면 그게 수술이 성공한 거다 보니까요. 근데 얼마든지 머리카락이 얇고 수치 적어도 자연스럽게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내 마음에 드는 그 라인의 디자인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숱이 굉장히 적고 굉장히 얇은 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3,000모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절개로 채취를 했을 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은 가능하나 뒷머리에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한 2,000모나 한 2,500모 정도 선에서 라인 교정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라인을 많이 못 내려요. M자나 이런 거 위주로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오케이가 되면은 수술이 진행하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줄이기 원하시는, 예를 들어 한 여기 3cm 줄이고 싶은데 뒷머리 뭐 2,000모, 2,500모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라인 자체를 듬성듬성 심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 축소나 또 다른 방법을 조금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마가 제 기억에 여기가 뭐 여자분인데 굉장히 높았어요. 앞장구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이마가 뭐 8, 9cm 이상 됐던 분인데 뒷머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뒷머리 굉장히 타이트하고 밀도도 떨어지고 절개나 비절개 둘 다 조금 어려웠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담을 다니시다가 뭐 다른 병원 몇 군데에서 약간 뭐 좀 어렵다, 예,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드리셔서 이제 오셨는데 높게 잡았어요. 뭐 한 7.5 이렇게 좀 높게 잡았는데 그 정도만 가려도 본인은 그냥 만족하겠다고 하셔갖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예쁘게 됐어요. 이마는 좀 넓지만 그때 한 2,700모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2,700~800모. 그래서 그 정도 모수로도 이제 예쁜 라인이 됐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라인을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너무 많이 욕심내서 내리는 경우라면, 이마를 더 줄이고 싶다면 이마 축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술은 대부분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뒷머리 숱 상태를 좀 봐야 되긴 했지만 일단 모발이 얇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런 헤어라인 수술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마 라인의 맨 앞쪽에 모발 이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굵은 모발보다는 조금 얇고 이런 모발들이 뭔가 좀 더 잔머리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헤어라인 교정할 때 그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 이마 축소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이런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마 축소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측면을 교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좀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얼굴이 길고 또 높이만의 문제를 교정할 때는 사실 이마 축소 수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나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 뵀을 때는 높이도 높이지만 이런 측면, M자라든가 이런 광대, 옆 주변이 넓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마 축소 수술만으로는 우리가 이 측면을 교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나 또 우리 그 동양인들의 얼굴 형태를 봤을 때는 이마 축소 수술보다는 좀 헤어라인 교정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얇은 머리카락 당연히 헤어라인 교정되고요. 얇을수록 사실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은 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앞에 뻣뻣한 머리카락이 많이 오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얇은 머리카락으로 하는 게 헤어라인 만드는 건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마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경우라면 이마 축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이 많이 발전해서 밀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마 축소보다는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숱은 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한다고 해서 그 모발이 이동하는 거, 이사를 하는 거지 어디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시적으로는 뭐 동반 탈락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조금 줄 수 있지만 그건 다시 회복되는 머리카락이고요. 모발 이식을 하면 5년 10년 그대로인가요? 오래 경과된 환자분들을 많이 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 뭐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늘 수술하기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발 이식하고 나서 이식한 모발들, 그러니까 저희가 뒷머리에서 실제로 옮겨 심은 모발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저희가 이제 탈모 약물 치료가 이렇게 자기 관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이식한 모발만 남아있고, 또 이식하지 않는 기존 모발들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또 얇아지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하고 1년 뒤에 봤던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질문의 정확한 대답은 자기 관리, 탈모약을 잘 먹고 바르는 관리 하에서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결과가 유지가 되지만, 수술 이후에 그런 자기 관리가 안 되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결과가 오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요즘은 많은 병원들이 수술하기 전에 이런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한 모발은 별개로 남아있겠지만 또 기존 모발은 계속 탈모가 진행되니까 수술 전후든 수술 이후에는 꼭 그런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식모는 이제 보통 뒷머리 옆머리를 쓰는데, 이 뒷머리 옆머리는 탈모에 굉장히 강한 모발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안전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탈모가 많이 일어난 어르신들 보면 그래도 옆머리 뒷머리는 남아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가장 저항성이 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식하면 가장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머리도 우리 어르신들도 보시면 여기 머리가 20살 때랑 70살 때랑 똑같았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줄어요. 노화에 의해서 주는 거는 있죠. 5년 10년이 지나면 노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정도의 탈모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면 안전영역도 좀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모발 중에 가장 강한 모발이다.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느냐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대로인 분도 있고요. 관리를 잘 하신 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걸 이제 전제로 하죠.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잘 유지를 하셨으면 이식모도 거의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관리를 안 하시고 약을 안 드시고 방치를 하셨으면 탈모가 진행된 모발만큼 또 어떤 경계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식모도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고 수술하시고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모발 이식도 탈모 치료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고요. 탈모 치료도 모발 이식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보완해 줘요.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이렇게 5년, 10년 지났을 때도 좋은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M자 위주로 했을 때 여기만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일리 있는 사진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너무 일찍 나이에 수술을 M자 위주로만 해버리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심은 거는 크게 안 빠지고 영구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20대에 이 뒷머리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그러니까 20대의 뒷머리랑 뭐 70대의 뒷머리는 다르겠죠.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히 얇아지고 좀 약해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면 이식한 모발도 조금씩 약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사실은 그 주변 머리가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예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식한 모발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이게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발 이식을 하고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후두부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잖아요. 탈모는 두피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모낭의 유전자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모발 이식할 때 선배님들이 그것을 염려하셨대요. 후두부에 지금은 탈모가 없는 모발을 이식을 했는데 만약에 탈모라는 두피에 그 탈모 유전자가 있는 거면 심어봐야 또 빠지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전자가 모낭에 있었던 거죠. 각각의 모낭에.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는 곳에 있는 모낭마다의 탈모 유전자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후두부에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옮기니까 빠지지 않고 잘 살더래요. 근데 모낭도 장기인데 모든 장기 이식이 그러해요. 꼭 심장만, 간만, 신장만 뿐이 아니라 이식을 할 때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차가운 온도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차갑게 보관을 못했다거나 혹은 보통 이제 적출한다는데 이제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됐다. 기존에 병이 있었다. 그런 물론 장기를 받지도 않겠지만 기타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이식 자체가 성공을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채취하고 분리하고 이식을 할 때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었다 모낭에 오랜 동안 밖에 나와 있었다 분리를 할 때 모낭에 데미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오랜 동안 못 살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생착률이 잠깐 살아 있었더라도 5년 10년 후에는 죽어 있으면 그 또한 모발 이식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많이 경력 있는 선생님을 찾으려는 이유가 평생토록 유지될 수 있는 그 결과, 그러니까 수술 결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모발 이식 5년, 10년 지나도 그대로여야 합니다. 절개 채취하고 흉터가 남는데 이제 성별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흉터가 더 많이 남냐 이런 건데 여자분들이 좀 적게 남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답은 없죠. 여자분들이 좀 부드러워서 좀 덜 남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대량 이식은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하니까 두피도 딱딱하고 두피도 기름지고 두피도 얇고 그러니까 두피 두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불리하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여성들이 남자보다 콜라겐이 더 많아서 피부에 성상에 젊어서는 더 피부가 좋지만 나이 들면 더 처진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라겐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피부가 아물면서도 분비되는 콜라겐의 양이 있어서 보다 더 불리한 면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비슷해요. 남녀의 구분은 없는 것 성별에 같아요. 대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중 원장님 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좀 덜, 왜냐면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통 여자는 한 2,500, 3,000모 정도 내외에서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탄력도나 이런 것도 부드럽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좋아서 상처가 덜 남는 느낌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크게 남는 여자분들이 툭툭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자가 좋은데 정말 툭툭 이렇게 한두 명 정도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좀 크게 남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세컨더리로? 흉터 이식을 해드리고. 비절개로. 그러면은 네. 비절개. 김영석 선생님은요? 저도 생각해보면 흉터 때문에 조금 그랬던 건 거의 남자 환자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여자분들 이식량이 훨씬 적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저도 성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 봤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인 거지 그게 꼭 남자라서 여자라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왜 남자분들은 되게 우리 패러독스 있잖아요. 그 탄력성 엘라스티시 팔라도스. 오히려 엄청 유연한 사람이 흉터가 많이 생긴다는 여자에서는 저는 그거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에서는 정말 유연성 되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실 더 진짜 남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여자에서는 그런 있으신가요? 여자분에서 그런 그 모순, 그 탄력성 모순 느껴보시죠? 여자는 없는. 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에서는 있으시잖아요, 다. 네네네. 그죠. 남자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만져보고 너 너무 고무인간처럼 늘어나서 흉터 더 크게 생길 거야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모발 이식 헤어라인 수술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남자인 경우에는 사실 탈모가 진행되지 않아야겠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미용 목적인 경우에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본인 마음에 들게 처음부터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본인 후두부나 이런 거 본인 상황, 탈모 상황과 맞게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재수술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밀도가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라인을 더 내려달라, 미용 목적의 그런 디자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밀도랑 디자인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수술할 때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디자인은 본인이 원하는 것과 그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높이를 잘 찾으셔야 되겠지만, 또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분들은 밀도를 좀 높게 해서 심을 때 예를 들어 라인을 너무 내린다거나 이런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수술 방법, 디자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뭐 많이 한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본인한테 맞는 후두부 상태에 따른 견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게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건 뭐 수술을 잘 해야겠죠. 의사 선생님이 일단 수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탈모 상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탈모 면적이 너무 넓거나 대량의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내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일단 탈모 면적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수술을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어떤 기타, 뭐 탈모 약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후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모발 이식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수술을 좀 줄일 수 있냐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수술할 때 최대한 많은 에러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환자분 입장에서 보다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뭐 술, 담배를 조금 조심한다거나, 또 탈모 약물 치료도 계속 꾸준히 잘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케이스들이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또 이제 탈모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자기 관리에 많이 묻어내지세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위가 빠져서 또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했던 부위에 있던 그런 기존 모발들이 사라지면서 또 밀도가 비어져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병원에 수술 잘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또 탈모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케어를 꾸준히 잘 하셔서 기존 모발하고 이식한 모발하고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같이 이제 잘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한 번에 끝내고 또 재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채취 잘하고 이식 잘하는 의료진을 만나고 수술 후 열흘 동안 본인이 관리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잘 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진이야 오래 하고 많이 한 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확인해야겠죠. 최근 사진밖에 없다 보니까는 결과가 난 사진들보다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좀 경력이 짧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진이 정말 이 의사분이 수술한 환자 사진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환자에 대해서 올바른 그 전후 사정을 설명을 못 한다거나, 혹은 사진을 그냥 허투루 보여주면서 예 수술했고요, 3개월째 뭐 6개월째이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수술했다면 다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인데 어떠한 뭐 예민했다거나 너무 성격이 좋았다거나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다거나, 혹은 너무 탈모가 심했다거나 두피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과정을 지켜보는데 반드시 그 치료가 필요했다거나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료진의 경력, 이력을 확인하는 데는 수술 전후 사진 및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언제부터 뭐 뉴스가 검색이 되는지, 이 병원은 언제 개원을 했는지 진짜 검색을 하면 보통은 이제 노출이 되니까요.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발 이식만큼은 저는 정말 반이라고 봅니다. 수술방에서 나갈 때 반이 완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반은 우리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열흘 동안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식한 부위를 건드린다거나 뭐 친다거나 빗는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죠. 그래야만이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진짜 생착률 95% 이상의 한 방에 완성되는 모발 이식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적인 룰을 많이 따라요. 되게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환자들한테 듣는데요. 그냥 딱 1대1대1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의 니즈나 어떠한 원하는 거를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눈썹의 각도대로 올렸거든요. 그거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요즘은 눈썹의 그 앵글은 상관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요. 네. 각지게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싫어요. 동글게 할 수는 없고요. 성형 라인처럼 가서 약간만 각만 없게끔 내려와요. 근데 그 기준은 거의 솜털이 있는 라인과 거의 매칭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솜털 위치도 봐가시면서 좀 디자인을 하는군요. 네. 그 앞쪽 라인 잡는 거는 저도 뭐 김주영 선생님과 비슷하고요. 저도 외국인들 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우리 아시아인들이 이게 넓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좀 여기 사이드까지도 조금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거 관자놀이 여기 네, 삼각 네.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예, 남자 탈모가 있는데 이거 높이만 해가지고는 그래도 이마는 계속 넓어 보이겠다 그러면 조금 봐서 좀 이런데도 조금 더 해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이마가 이렇게만 넓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것만 채워도 되는데 네. 이렇게 넓은 거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옆머리를 예, 이거를 사이드도 조금 이렇게 약간 몰아줘서 이마를 좁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네. 약간 미용적인 부분까지 네, 같이 보여서 아래- 그렇게 하고. 참고해서요. 여기. 네, 그쵸. 네,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남자들을 여기를 좁히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 하세요? 김주영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저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전 거의 네. 안 해요. 저는 이제 여기 템포라 얘가 이쪽 끝에 튀어나온 부분에 관자놀이 위쪽. 삼각. 예, 그 이쪽, 위쪽까지 예, 거기 위주로 하는 거지. 눈 옆까지는 그렇게 막 과도하게 하진 않습니다. 구렛나룻은 어떠세요? 남자 구렛나룻은? 구렛나루 원할 때는 이제 많이 해요? 예, 그 부분을 하는데 탈모 환자들에 의해서 굳이 거기까지 모낭을 별로 낭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밀린 사람들 정말 대량 이식을 해야 되는데 뒤도 횡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측도부를 좀 강조해 주고요. 보통 젊은 친구들은 만약에 완전 대머리가 왔다 그럼 앞에서부터 전두부 지나서 정수리 중간에서 멈추고 가마를 합니다. 근데 연배가 조금 있어요. 이미 뭐 한참 밀어져 있으면 네네네. 굳이 앞을 당기보다 뒤에서부터 중간까지 내려요. 채우고? 그 다음에 옆을 사이드번을 그냥 채우면 옆모습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타이트해져요. 뭔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해요. 스타일링 하기에는 그렇죠. 뭐 4, 50대 이상 이거- 완전 대머리였다면 뒤부터 앞으로 심어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같은 데서 디자인할 만족도도 때 높고요. 참고해라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네,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측도가 당겨주고.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좀 새로운 얘기인데 이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막 세워가면 항상 항상 모자라고 아쉬우고 김정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내릴 사실 또 생각이- 하나 변수는요. 두 차례 나눠서 하거나 절개 비절개 섞어서 한 번에 끝내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또 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디자인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한 번만 하겠다. 내 나이에 뭐 2번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았는데 요즘은 뭐 절개 비절개 섞어서 대량 이식을 하시거나 나는 1년에 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 사이드가 양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맞아, 그 많이 안 생각보다 많이 예,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광범위라고 하더라도 약간 사이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홍중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제 좀 얄쌍한 사람 아니면은 사실은 동양인들은 좀 여기 넓적해서 되게 열려 살짝만 있잖아요. 해줘도 좋아집니다. 어휴, 엄청 좁아. 저는 요새는 뭐 비율을 뭐 보긴 하지만 빈점을 뭐 1대1 대1이나 이런 비율 잘 안 보고요. 기존의 잔머리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잔머리가 되게 낮게 있는 사람이면은 되게 많이 낮춰줘야 되잖아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 내려드리는데 봤을 때 기준은 가운데 라인은 대략 한 손가락 하나 정도 선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M자 측면 라인 줄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솜털 잔머리 라인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연결한다 생각하고 그냥 디자인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들은 어쨌든 저는 맨날 말기하지만 이 라인과 여기가 이제 너무 일자로 안 보이게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큰 S자를 사실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피크가 이걸 환자분들은 자꾸 이걸 얼굴을 작게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세모로 네, 맞아요. 선으로 만드는데 사실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피크를 꼭 좀 크게 빼야지 중요하다. 그걸 꼭 강조를 해드려요. 모발이식 디자인은 어떻게 하세요? M자만 세우는 디자인이 아닌 M자만 채우는 디자인이 아닌 동안 황금 비율을 만드는 디자인법. 뭐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을 보면 M자만 단순히 채우는 그런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수술이었다면 요즘은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헤어라인이나 M자 탈모 수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한 디자인까지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저조차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디자인해드리긴 해요. 물론 이마 높이나 이런 부분은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나 뷰를 보고 하는 게 맞는데요. M자 탈모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만 옆으로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M자도 하지만 이 측면 사이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교정해 주는 게 나중에 1년 뒤에 머리를 올렸을 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마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도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뷰를 보고 디자인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딱 M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측면, 얼굴의 모양이나 윤곽, 비율에 맞춘 이마 높이, 그리고 M자 심을 때 나중에 좀 더 뒤로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쪽까지 좀 보강을 해주는. 수술하고 나서 많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하고 나서 라인이 너무 어색하다, 너무 반듯해서,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규칙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또 뒤에서 채취한 모발 중에 좀 가늘거나 잔머리 같은 게 있으면 그 앞에다가 좀 불규칙하게 심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올백을 하셔도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다른 선생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환자들한테 디자인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마의 넓이가 얼굴 전체에서 3분의 1이 돼야 돼요. 이게 성형외과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자면 폭이 얼굴 전체 3등분이 되죠. 요 미간하고 인중, 여기를 가운데 얼굴로 보거든요. 요 밑에를 아래 얼굴, 요 중간을 가운데 얼굴, 그리고 요 위를 이제 이마를 윗 얼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마가 얼굴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3분의 1이 되면 되는데, 상하폭도 그렇고 좌우폭도 그래요. 이마의 높이를 이제 위에 있는 분은 좀 그런 비율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요. 높이. 그 다음에 좌우폭이 넓은 분은 이 좌우 옆머리도 조금 조정을 해서 얼굴 좌우폭을 좁혀주는 측면 교정까지 하면 이제 황금 비율을 만드는 디자인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디테일이 많긴 한데 다른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M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측면이라든가 구렛나루를 만든다든가 높낮이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실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할 게 많죠. 어렵기도 하고 정답도 없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평균 값을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은 남자들 뭐 평균 어느 정도예요? 뭐 아니면 여자분들 평균 어느 정도 해요? 보통 저희 병원 기준은 남자들 7에서 7.5 많이 잡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 뭐 6에서 6.5 많이 잡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잡는다는 얘기지 절대 그걸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 눈에 예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어려워요. 사실 뭐라고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 눈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좁아 보이거나 너무 답답해 보이면 한 1mm 뒤로, 그게 사실 차이가 뭐 1, 2cm가 아니고 한 1, 2mm 차이도 그래요. 방금 오신 분도 사실 그거 상담을 드렸는데 1mm 뒤로 빼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야지. 제 눈에 예뻐야 돼요. 어쨌든 두 번째는 잔머리 라인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잔머리 라인이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모발 이식 아니면 미용적인 헤어라인 교정은 단순히 비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모발들 있죠. 그거를 조금 연장해서 채우는 느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측면 라인 잡을 때 무작정 빼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솜털이 살짝 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럼 그 라인까지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라인이 있던 부위가 이제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우면서 좁아진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얼굴형도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말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랑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지웠다가 뭐 다시 그렸다가 1mm를 뺐다가 뭐 넣었다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디자인을 직접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만 하는 특별한 뭐 노하우나 이런 게 따로 있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 예뻐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객관성 있는 디자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관성 있는 디자인이라는 기준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은 늘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디자인을 해드려요. 근데 그 디자인은 매우 객관성 있는 교과서적인 디자인이에요. 뭐 하관의 비율, 턱끝부터 코끝까지, 코끝부터 미간의 그 길이를 재고, 예전에는 진짜 1대1대1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M자 탈모 있으신 분들은 이마 좁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1대1 대 0.8을 좋아하지 0.8 1대1을 좋아하진 않으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뭐 M자 탈모 이렇게 흔히 말하는 딱 M자 탈모가 있는 분들은 축두부 밀리는 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축두부는 예전에 있던 라인,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기보다는 가늘어져서 비쳐 보이는 라인까지는 그냥 더 당긴다기보다는 그 모습을,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복원시키는 개념의 디자인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여성 헤어라인 교정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 솜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어떤 자를 대기 전에 남성분들은 깔끔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를 대고 이제 비율을 재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자를 대기 전에 그분이 갖고 있는 솜털을 연결해요. 그럼 진짜 대부분 완벽한 헤어라인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 이상을 교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결과 위주로 이제 환자를 대하는 태도겠죠. 안 가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의사인 저희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랜 동안 모발이식만을 전문적으로 수술을 해왔는지에 대한 경력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무조건 결과 위주로 고르시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의사가 이제 환자를 대하는 태도겠죠.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하는 병원은 안 가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단 전신 마취나 이런 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나를 수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안전하게 이제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그런 병원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소개를 선호하거든요. 같은 수술을 받아봤는데 결과가 좋다 그러면 일단 한번 신뢰성을 느껴주는 것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어떤 뭐 샴푸라든가 케어 이런 것들을 좀 잘 헤어주는 그런 병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을 직접 보고 이 원장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또 디자인이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좀 더 맞는지, 담당 수술하시는 원장님하고의 충분한 상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수술 전후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를 찾는다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사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그 케이스들, 많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병원, 영상이나 요새 사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그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 경우에 굉장히 많다 하면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가 또 수술하는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특히 절개 채취하고 나서는 조금 더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많고 성공을 많이 했다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위주로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모발 수술을 해왔는지 어떤 후기나 영상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병원은 꼭 직접 가셔갖고 상담을 좀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소개. 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됐어 이제 자 끝. 난 탈모 끝. 약도 끝. 네. 안녕하세요. 모벤졌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모발이식 병원 기준으로 한다면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수술 전후 사진을 많이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병원의 수술 사진들을 마치 자기네 것처럼 짜집기한 병원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병원, 해당 병원의 사진이라고 하면 중간 경과도 있으면 더 좋다. 예를 뭐 수술 1일차, 11차, 3달, 6달, 9달, 12달 쫙 이렇게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동영상들 좋아하시는 그 상담자분들 많아서 동영상 확인할 수 있으면 최고 좋다. 한 두세 명한테 물어봐서 추천받아서 뭐 병원이나 담당 교수님이나 추천받아서 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환자분들, 그러니까 상담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재수술 오시는 분들이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알고 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소개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 받으신 분들이 나 수술 이 병원에서 받았는데 잘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가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인 추천이 네. 제일 확실한 거죠. 다른 모발식 하지만 저희 병은 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탈모 초기 환자도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저희 병원을 먼저 온 게 아니라 일단은 동네 피부과나 유명한 그런 피부과에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병원 찾아볼 조금만 검색만 해봐도 이 병원은 뭘 위주로 하는 건지 조금 막상 피부가 갔는데 탈모 때문에 왔으면 사실 진짜 일반적인 피부과에서는 이거를 또 잘 모르시잖아요. 장비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조금 네. 더 검사하는 데는 좀 더 전문성이 어쨌든 필요한데 피부과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 훌륭하시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근데 그걸 세팅을 일반적으로 맞아요. 다 하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다 해놓고 네, 그 몇 명이 나온다고 해놓겠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무조건 피부과라고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 병원이 탈모에 대해서 조금 진료를 하는지 조금만 알아보시면 특히 저희 오벤져스 아니, 두피가 이제 피부의 연장이라서 탈모가 피부 안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들이 전문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피부과 선생님들은 탈모 환자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뭐 레이저 요즘 이제 아무래도 개인병원 여러 질환도 있고 여드름도 보시고 무좀도 보시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약물 같은 거는 수천 가지를 담당할 때 저희는 딱 하나 무지하게 프로페시 하나만 드립다 파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해요. 전문성 쪽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탈모와 모발이식 쪽만 보다 보니까 머리만 보고 있어요. 저희가 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됐는지 사실 그런 경력도 제가 보기엔 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술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러닝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사실 환자들 오면은 꼭 한 3군데 정도 가라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는 병원보다는 평준화됐죠. 이렇게 평준화됐죠. 많이 이런 게 평준화됐어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갭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진짜 네. 10년 전만 해도 네. 되게 잘하는 선생님하고 못하는 선생님하고 맞아요. 갭이 김진원 굉장히 선생님 컸는데 원탑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뭐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맞아요. 병원을 찾으려는 욕심에 하는 거지 여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망했어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술이 많아지면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잘못되는 케이스가 1%만 돼도 사실 100개당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뭐 불만족 사례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상담을 조금 다니면서 이게 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딱 이 디자인도 정말 우리가 1mm나 2mm 차이로 디자인도 바뀌는데 그것도 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거를 맞는 합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이라고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타율 18타자는 없는 거고 케미 9할 타자라도 나한테 안 맞는 1할이 있는 거고 3할 타자로도 나한테 맞는 3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다 보면은 우리 맞는 코드, 합 이런 것들이 맞는 분들이 그게 맞는 네. 경우가 그래야 더 수술 결과도 맞아요. 약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미술학원 다니라고 했어요. 저거로 선 긋기만 해도 너에게는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래된 케이스에 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생착률은 1년 후에 나오는 건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모발이식 해봐야 2, 3년에 다 빠지는데 저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분인데 저는 이렇게 답하는 거거든요. 1년 후에 생착이 안 되는 거는 깔끔한 100% 실패고 2, 3년 후에 이식한 모발이 빠진다면 그 또한 실패다. 근데 생착률을 1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년이면 충분한데 영구적인 거는 보통 5년 이상은 버텨야 영구적인 생착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수술을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됐다면 아직까지는 반쪽짜리밖에 확인이 안 된 거다. 3년 지속됐다 해서 이 모발이 영구적이라는 아직까지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케이스의 사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그건 단점이 있는 게 탈모가 조금씩은 진행될 수 있잖아요. 탈모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근데 수술 전에는 얇은 머리카락일 네. 거고 만약에 기존 모가 빠져서 5년 후에 네네. 왔다면 굵은 머리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건 명백하게 사실 구분이 근데 사진이나 영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직접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식한 거가 살았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셔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증거를 하려면 네. 내원 상담 합 그리고 요즘 카톡으로 난 3년 전에 수술 받았는데 20모 다 빠졌으니 물어내시고 그래요. 이럴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오셔서 오셔야 된다. 네네. 오셔서 수술 전 사진 확인하시고 저희가 현미경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발이 굵은 모발인지 얇은 모발인지 확인해서 서로 양심적이고 서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면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모발이식 특히 하는 분들은 탈모 졸업할 거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거의 이제 6개월 1년에서 막 좋아져서 됐어 이제 끝 난 탈모 끝 약도 끝 네. 되게 좋았는데 2, 3년 치료 안 하시 관리 안 하시니까 이제 안 좋아져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해서 보니까 수술한 건 나와 있는데 기존모가 막 진행돼 네, 있는 그렇죠.
근데 아실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거를 우리 모멘저 선생님들은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수술하시고 그런 얘기 안 해주시면 환자분들은 졸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다 5년 이상 병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신규 병원 선생님들이 또 서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신규 하신 분들이 맞아요.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신규는 있죠. 근데 그럼요. 예. 그리고 신규 선생님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병원에 한 지 5년 됐는데 병원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한 달에 수술 하나씩만 한 거죠. 그 5년이 되면 한 50명 정도 하셨겠죠, 5, 60명. 월급 의사를 하셨어요. 앞에 병원에서 월급 의사를 그렇죠. 하셨는데 한 네. 5년을 하셨는데 매일 한두 분씩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셨을 땐 케이스는 없으시죠. 왜냐면 그 월급 의사 선생님들은 앞에 케이스를 사진들이나 영상 같은 거 가져가시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3년 하신 분보다 지금 케이스 하나도 없어 네, 보이는 맞아요. 선생님이 훨씬 잘하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수술의 러닝 커브라는 건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얼마큼 조금 해봤냐, 네, 이런 것들. 가끔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모발 이식 전문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정말 한두 번 해보는 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절대 이제 뭐 모발 이식만 전문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가격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절개가 월등히 조금 더 높죠. 가격을 결정하는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처음에 비절개가 이제 나왔을 때 가격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비절개 채취가 의사의 노동력이라던가 수술 시간이 좀 더 길어요. 절개 채취보다. 수술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노하우의 차이 있지 않을까요?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원장님들의 그 스킬 그런 게 많이 좋아지면서 시간이 많이 빨라졌죠. 일단 절개는 상대적으로 시술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이제 절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절개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경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술 자체는 절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왜냐면 뭐 미니멈 1.5cm, 길이 짧게 20cm, 30cm, 35cm로 큰 일처럼 보이지만 난이도라고 따지면 비절개가 훨씬 높거든요. 러닝 커브라고 해서 내가 숙달되게 이 수술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비절개가 월등히 오래 걸립니다. 그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나 노동 강도도 비절개법이 조금 더 높죠. 그 의사의 노동력 차이가 가격을 결정하는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결과가 비절개가 좋아서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술 결과가 월등하다던가 아니면 들어가는 재료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던가 뭐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희소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그리고 시간이 참 필요해요. 어떤 수술 시간, 그 다음에 의료진의 어떤 들어가는 노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비절개 채취가 절개 채취보다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시간, 노동력 이런 거의 차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비절개가 대략 절개에 비해서 한 30% 정도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